그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보다 더 자부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 아니 그럼 은행에서는 그 사람을 뭘 믿고 돈을 빌려줄 거야? 그렇지. 아니 근데 뭐 PD 수첩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 몇 명이나 이거를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2억 3억을 다 받은 사람 몇 명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은 기농에서 살고 있는 형님을 만나서 기농 창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기농 자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기농 자금 받으시려는 분들은 제발 끝까지 다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2, 3억씩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저리로 2%로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그 이후에 그걸 잘 갚아나가고 잘 먹고 사는 거야? 난 그게 궁금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마 빙고. 근데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그 정확한데. 사람들 왜 못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 정치적인 거지. 아직 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안 지나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나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한테 왜 돈을 그렇게 저리를 빌려줄까? 무슨 돈으로? 왜?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 그 돈이 은행에서 막 공짜로 생겨가지고 저리를 주는 거야? 왜 줘? 무슨 제도 때문에 주겠지, 제도. 그 돈을 그런 농민들한테 저리로 이용하게 해줘서 돈을 쓰라고. 그리고 나라에서나 은행에서는 뭘 받아? 아니 근데 뭐 PD 수첩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 이거 달려가는 건 아니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아니, 아무튼 음성면 좀 부탁해 이거. 뭐 정부에서는 뭐 2억 3억 저리 대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이거를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2억 3억을 다 받은 사람 몇 명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최소 5억 이상 있어야 받을 수 있어. 그렇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재산 없는 사람들은 그 100시간 채우고 그 뭐 300평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2, 3억 못 받는 거예요? 저희도? 아니 그럼 은행에서는 그 사람을 뭘 믿고 돈을 빌려줄 거야? 그렇지. 사돈에 8촌에 아니 저기 9촌, 12촌, 13촌까지 재산이 있는 걸 털어내서 그 부합되는 조건이 돼야지 주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자본의 논리인데, 있는 사람이 시골 내려가면 더 편해. 근데 없는 상태에서 시골 내려가면, 야 없는 사람이 도시에서 힘들었는데 시골 가면 편하겠냐? 똑같이 어렵지? 아니야. 근데 기능기촌 하면은 얼마 지원해주고 뭐 주고 이런 거에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몇백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 절실함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더 큰 빈곁을 먹고 와요. 사람들을 무서워한다고.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엄청. 그 2, 3억을 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이, 야 시골도 농사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어디 댓글에 달렸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돈이 필요한 시골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내가 가진 거는 많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도시에 살면 어렵거나 힘들어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몸이 아파서 어떤 쉼이 필요해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2, 3억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뭐 10년 상환으로 아무튼 그걸 갚아 나가라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함정이고 꼼수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자, 우리가 1%대의 돈을 빌려, 2%대의 돈을 빌려. 근데 이게 5년 거치 10년 뭐 20년 상환이야. 자, 5년 거치면 5년 동안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1% 이자가 5년이면 5%지. 그지? 10년 상환이잖아. 그럼 10년 상환이면 10년 10% 이자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15%짜리 돈 빌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기간만 길어질 뿐이지. 아, 2%가
아니 그렇지. 아니 은행 이율로는 연이율로 따지면 1%가 맞아. 근데 연이율 1%에 15년을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매년 1%씩 15년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15%라고. 실질적으로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으면 1%의 돈을 빌린 게 맞아. 근데 15년이 돼도 그 돈을 못 갚아. 그러면 15%짜리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내 얘기는. 그렇지, 쌓여서. 그렇지. 이게 돈을 어떻게 1%라고 그걸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을 15년 안에 갚으면 된다. 이런 기준이라면 그게 맞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매년 1%씩 나는 갚아 나가야 된다고. 그럼 결국 못 갚으면은 내가 담보 잡았던 땅들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럼 결국에 15년 뒤에 나는 뭐 했냐면 은행 이자 갚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 월급 주고, 내 땅, 내가 잠시 땅 열심히 농사 지었던 그 땅 다시 원위치 시키고, 나는 그냥 이제 선택을 해야지. 여기서 더 살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15년 뒤에는. 15년 뒤에 그 사람 나이가 그래.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야.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잘 되고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근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을 구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거는 그 누구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이만큼 지원해주고 도와줬는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 같았으면 그 사람이 귀농귀촌까지 생각을 했겠냐고. 진짜 어려운 이야기다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되게 심플하게 가면 돼. 이거 연 1%라는 이자를 2%잖아요 거의. 뭐 1%든 2%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이자가 15년 됐을 때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잖아.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잖아. 그러면 설명해줘서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한테 빌려줘야 된다고. 10년이나 5년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냥 1%, 2%만 생각하고 그냥 빌리는 거야.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거나 그렇게 따지고 묻고 하질 않아. 실제적으로 가봐. 없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놀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나마 이런 쪽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생각을 좀 잘할 수 있는, 회계적으로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집에 있는 엄마 아빠를 생각해 봅시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없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 돈을 2억 3억 대출을 받아서 그 금리 뭐 2%라고 하면 뭐 주는 돈이 아무튼 고정금리잖아요 이게. 고정금리여도 못 갚으면 가산세가 붙잖아. 그치. 연체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그치. 이게 10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정착해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형 말대로 그냥 털려가지고 지금 돈도 못 내고 가산세 때려받고 있는지, 그게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 그걸 통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 자, 돈이 생기거나 사람이 환경이 달라지면 뭐래? 계획을 세우지. 그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목표가 생겨야 되는데, 봐봐. 그 돈을 빌려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거를 계획을 그렇게 짜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그런 게 왜 돈 빌려줄 때 그런 계획서 내야 되거든? 그치. 근데 현실상 자기가 빌린 돈에서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점을 따져보면 그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답이 나오잖아. 역발상을 해야 돼. 왠지 알아? 그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보다 더 자부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춰보면 2억을 빌리면 5억 원짜리 사업을 해야지 빌려준다고. 적어도 3억 4억짜리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실질적으로 3, 4억 있는 사람이 돈 빌리겠어? 답 나오지?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겠니? 계속 악순환인데 돌려막기 하다 빵원되는 건데. 카지노랑 똑같아. 언젠간 딸 거야 하고 땡기다가 보면 돈 없어가지고 저기 가서 1불짜리 햄버거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해도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고,
이런 얘기들이 커져서 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더라 뭐하다, 이거는 그냥 이슈거리야.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 공감이 된다면 그 공감으로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일이지.